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4월 28일 미통당에서 전국회가 열렸는데 김종인 체제가 삐걱거리면서 홍정욱 테마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왜 삐걱거리게 됐는지 그리고 진짜 여기서 끝나게 될 것인지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홍정욱 대표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제 고려산업, 디지털조선, KNN이 있는데 세 종목 중에서 전고점에 도달해가지고 시세가 이제 거의 끝물인가라고 생각될 만한 부분은 KNN이 주요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위치에 도달했죠.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로 밀리게 되면서 이번 반등에 좀 못 따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반응이 나오긴 나왔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2등주, 3등주 정도의 흐름. 팩트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인 체제가 출범이 되면서 김종인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막강한 권한을 통해서 홍준표를 배척하고 새 대선 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새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좀 인연이 다 있는 40기론이 부각이 된 거죠. 사실상 이건 엿장수들이 끼워붙인 이슈인 것이고 마침 여기에 끼워진 게 홍정욱이라는 거. 홍정욱 테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명분을 갖다 붙였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종인과 홍정욱이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서 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근데 팩트는 김종인 체제가 살짝 위험하다. 김종인 체제가 어떤 쪽으로 위험하냐? 이 뉴스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8월까지만 할 수 있는 시한부라는 거예요. 왜냐? 이번에 미통당에서 상임 전국이랑 그리고 일반 전국이 두 개를 열었는데 일반 전국이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것을 출범시키는 투표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상임 전국위가 불발이 났다라는 거예요. 상임 전국위에서 다룰 내용이 뭐였느냐? 전당대회였습니다. 전당대회라고 하면은 당대표를 새로 뽑는 거고 그리고 지도부도 새로 뽑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합니다. 김종인이 이번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 김종인 추종 세력이 하려고 했었던 것은 전당대회를 완전히 취소시킬 목적이었어요. 전당대회가 취소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사실상 무기한이거든요. 임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임기가 없으면은 김종인을 통해서 당대표 뽑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당대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지도부를 물갈이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대선 후보를 뽑는 것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비대위원장이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미통당 상임위원들이 이번 투표하는데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불발이 된 겁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상임위가 열린다라고 하면은 상임 전국위가 재추진된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 홍준표가 아니죠. 홍정욱 테마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상임위가 다시 열려서 상임 전국위가 다시 한번 열려서 전당대회를 취소시킬 만한 없앨 만한 그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홍정욱 등판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 김종인 독주 체제가 확고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홍정욱 테마는 상임 전국위가 다시 열려서 전당대회 취소 기회가 잡힌다라고 하면은 김종인 독주 체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달리는 거고 지금처럼 김종인의 반쪽짜리 8월까지 시한부 임기가 확정시 된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세력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이 명분을 통해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관점에서 김종인이 시한부 임기를 맡았다라는 관점에서
홍정욱의 등판 가능성은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재료가 소멸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 가서 홍정욱을 다시 한번 띄울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김종인 체제, 김종인호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출범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끝입니다. 뭐 제가 좀 크게 그려드리긴 했는데 요 정도까지로만 봐주시면 되겠네요. 뭐 KNN이 대표적인 대장주이니까, 인맥주의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윤석열 관련주도 같이 뛰어 올랐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얘기가 달라요. 왜냐, 원래 지금 관점이 김종인 체제와 홍준표 체제로 갈렸었죠. 홍준표 체제는 뭐 홍준표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이고, 김종인 체제 같은 경우에는 홍정욱이 나타날 수 있다, 홍정욱이 등판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나타난 것이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빈틈, 틈새 공략이죠. 이전에 지지율 조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대선 후보로 이제 지지율 조사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10%대 득표율을 거두면서 뭐 정권 심판론이 명분으로 잡히면서 지지율 조사에 끼어졌었는데, 본인이 거부하면서 이번 지지율 조사 결과에서는 빠지게 됐었죠. 만약에 계속 강행해서 여기에 끼어 넣었다라고 하면은 검찰총장이 개인적인 사적인 명분, 명예훼손 쪽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냥 단순 추측이고, 왜 뺐는지는 기자나 아니면은 이 언론사에서 알고 있겠죠.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고, 윤석열은 야당 쪽에서 계속 대선 후보 가지고 잡음이 있으면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는 윤석열이 아니라 엿장수가 계속해서 시세를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계속 잔존할 거예요. 이런 흐름이요. 이런 흐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홍정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확실히 알아주셔야 합니다. 김종인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김종인을 통한 정계복귀, 대선 등판론이 살아나게 되면서 그 시나리오가 다시 한번 불씨를 키우게 되면서 띄워지게 될 것이고, 지금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서 이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김종인호가 뭐 정권을 잡지 못하고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시세 끝,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을 일으켜서 일명 설거지라고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논해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없네요. 여기까지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운영하는 숙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김종인 체제 관련해서 또 한 번 이슈가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홍정욱 테마 관점에서 추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